교체 공사 중 운명하신 제 동갑내기 노동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대동 중 1, 2, 3, 4동을 지역구로 하는 진보당 시의원 이종문입니다.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시장과 부천시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민간 아파트 경비실 처우 개선의 문제, 위브더 스테이트 나비 육교 안전 문제, 건설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 생명 안전과 고용 등의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를 시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 아파트 경비실 처우 개선의 건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도되며 문제가 되어진 부천시 모 아파트, 우리 바로 시청 뒤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경비실의 입주민이 에어컨 등의 사용 금지를 요청하여 갑질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시라 생각합니다.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인 경비실에 폭염의 날씨에 입주민으로부터 에어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풍기도 전기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구에 호소문을 내고로 갑질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비원의 호소문입니다. 경비실에 에어컨도 없는데 더운 날씨에 선풍기 튼다고 선풍기 치우라는 주민이 계십니다. 경비원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직접 고령의 경비원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사진은 그렇게 이걸 보고서 다른 분도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요즘 같은 폭염이 많아지고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은 고령자인 경우가 적지 않아 건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해당 보도는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최초로 경비실 에어컨 전기료를 폭염기 동안 지원한다는 보도 자료입니다. 요거는 성남시 조례인데요. 성남시 공동주택조례 제4조 지원 대상에서 제1항 제3호에는 경비실 냉방시설 전기료 예산 범위 내에서 3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구 임대 아파트의 전기료 지원도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례를 근거로 앞서 소개한 전기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시 조례를 보면요. 부천시 조례의 경우에는 제8조 보조사업의 종류 제6호에서는 영구 임대 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을 근거로 영구 임대 아파트의 경비실만 전기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동조례 24호에는 공동주택의 경비실 및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해당 조례에 휴게시설 설치 및 환경 개선 사업이 물리적 기계 설치만 말하는 것입니까?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별도로 환경 개선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전기료 지원과 같은 설치된 기기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근무 환경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비록 모호하거나 한 경우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하지는 않은지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럴 때 적극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해당 규정만으로는 힘들다면 본 의원은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폭염기, 혹한기 등의 타 지자체에서는 지원되는 전기료를 우리 부천시 노동자들에게 지원이 안 되는 불공정한 부분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브더 스테이트 남이 육교의 안전 문제에 대한 건입니다. 부천시 중동 위브더 스테이트는 나비 육교라는 일종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진 육교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장소일 텐데요. 이 나비 육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위브더 스테이트 거주 주민들이죠. 일반적으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 일반 시민들은 이용하기도 어려운 그런 구조이고 잦은 엘리베이터 고장과 늑장 보수로 인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근 육교의 지직 케이블이 끊어져서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 계시죠.
지난 7월 22일 밤 나비읍교의 강화 유리를 지탱하던 지지 케이블 24개 중 하나가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실 해당 육교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관리 부실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사고의 원인에 대해 저는 시의 답변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 진단을 정밀하게 하지 않았고 시민들을 보행하게 하는 조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확고한 판단이 서지 않았다면 최소한 안전 진단 전까지는 시민 보행을 중단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해당 구조물은 부식과 강화 유리의 반사로 인해 시야가 방해되고 바닥 훼손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관리를 맡은 시행사가 부도가 나서 그 관리 책임은 시가 떠안게 됐습니다. 지금 그곳에 거주하시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나비읍교로 걷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나비읍교는 시설물 안전법 제3종 시설물이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제3종 시설물의 특징은 토목 분야에서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그 밖에 건설 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 시설 등으로 우리 건립 18년 된 나비읍교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시설물 안전법 제3종 시설물이죠. 안전관리의 필요성으로는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점검의 의무도 마땅히 규정되어 있고요. 시설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 안전 점검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비읍교에 대한 안전 진단 받은 게 언제일까요? 최근 몇 년간 안전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지난 7월 20일 사고 이후에 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요? 시에서 1년에 나비읍교 안전 진단과 관리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시장은 시민 혈세 낭비로 이어지게 되는 이 시설물을 이대로 방치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보행 편의를 위해서 해당 육교를 철거하고 해당 보도 및 신호등 설치로 시민의 보행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천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노동 현장과 시민 재해의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시에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사후약 방문식의 대책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해당 구조물의 향후 몇 년 관리비 및 수리비 등을 산정하고 만일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비교하여 어떤 것이 시민에게 이득인지를 냉정히 판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현장 내국인 고용 등에 관한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진은 건설 노동자 현실에 대한 부천메일 보도자료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 부천시의회 본의원 대표로 있는 노동존중 의원 연구 모임에서 진행한 연구 보고에 대한 보도입니다. 시장께서는 관내 현장, 건설 현장의 노동 조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건설 현장에서는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고 내국인을 배척하면서 특히 좁게 입은 노동조합 조합원은 출입도 못하게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하여 값싼 인력만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지금 만연되고 있습니다. 하도급의 불법 재하도급을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공사 단가는 올라가고 노동자는 실제 값싼 임금에 내몰리고 있는 처지입니다. 부천과 경인 관내 건설 현장에서 가장 긴 노동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골조공사의 경우 내국인 비율이 정말 충격스럽게도 고작 13%입니다. 팀으로 움직이는 건설 현장의 특성으로 약 87% 정도에 해당하는 외국인 팀 밑에서 내국인이 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이번 연구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하도급을 실시하는 경우 메리트가 없어 직접 시행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구 용역의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연구 용역의 결과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유도 정책은 향후 부천시의 청년 일자리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관내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등의 노동 환경 개선도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기술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건설 기술 개선으로 육체를 망가뜨리는 노동 강요를 줄이는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공사 수주 등의 메리트를 부여한다면 보다 좋은 공사 환경이 조성되어 젊은 청년들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러한 공공부문에서라도 먼저 모범을 보이는 행정을 보여주신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적극적인 정책 검토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